안녕하십니까. 제주의 소리 이승록 기자입니다.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도는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4,128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또한 제주도는 의회에 민생 경제가 시급하다면서 도의회 회기를 일주일 앞당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민생 현안보다는 도지사 공약 위주로 예산이 편성됐고 의회와 소통 부족, 의회 예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결국 심사 보류됐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집행부인 제주도와 예산협상을 주도한 현지용 의원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지용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12회 제주도의원으로 입성하신 지 이제 12개월째입니다. 네. 밖에서 본 의정과 실제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의회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저 역시도 밖에서 볼 때는 일반 도민들처럼 네. 도의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한 마음이고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 생각이 좀 잘못됐었구나. 정말 열심히들 하시고요. 네. 가끔 임시회 때 보면은 새벽까지 불 켜주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뭐 언론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한다. 그리고 평상시엔 공부를 하시고 주말에는 또 동네마다 또 행사를 가시잖아요. 네. 저러다 건강이 다치시면 어떨까 걱정되는 의원님이 있을 정도로 의회는 활기차고 활발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의정이다. 네네네. 예. 우리 첫 상임위원회로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좀 활동하고 계신데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입니다. 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제주도의 보건, 복지, 안전 정책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일단 세계가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보건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을 겪으면서 보건과 복지에 대한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해졌다. 다만 그 다양해진 서비스에 그 수요자의 욕구를 정책적으로 좀 따라가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우리 예산안 얘기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우리 이제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심사 보류됐는데 우리 김경호 의장님도 사과하시고 집행부도 사과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많이들 불편해하시고요. 모든 의원님들이 반드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심사 보류라는 결과의 앞에서는 도민분들께 모두 다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우리 흔히 저금 통장이라 하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네. 1,688억 원을 빼내 추경에 편성했고, 네네. 하지만 이제 민생 예산이라고 하지만 너무 도지사 공약에 추정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도지사 예산이 좀 많았나요?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모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고요. 그 자료 요구를 보면서 저희도 조금 데이터로 봤을 때 좀 충격적이었던 게 대체적으로 한 70% 이상이 도 본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민생 예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한 32억, 한 0.78% 될걸요.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0.5%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추경 예산이 너무 도에 집중적이지 않나.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도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예산에 조금 더 조정을 좀 요구하는 과정이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집행부의 예산 협상 과정에서 각 상임위 의원들이 대다수가 네네. 집행부가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 네네네. 지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런 지적은 많이 하는데 우리 도민들은 이걸 잘 이해 못 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의회가 심의를 한 이후에 이 예산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확정된 거죠. 네, 확정이 돼야 이 예산이 바로 사용이 되는데 심의 과정 중에 또는 심의도 하기 전에 예산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홍보가 된다든지 또는 뭐 조달청이라든지 나라장터에 공고가 올라간다든지 이거는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저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몇 건 발견됐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 추경 예산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우리 지금 민주당 도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 네. 협치가 안 된다는 네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은 아까도 조금 전에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도 본청에 집중된 예산을 민생의 바로미터인 읍면동으로 조정해달라는 우리 의회의 요구였습니다. 지금은 뭐 불협화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희 의회는 제주에 꼭 필요한 사안이라든지 제주 이익 앞에서는 하나라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네. 차수 변경을 했고 예산 협상 네, 타협을 네, 위해서 네, 네. 그다음에 우리 본회의도 2차 본회의도 뭐 원래 당초 2시에서 4시, 6시, 10시 세 차례 정도 네, 되는 세 차례 연기하면서 이제 막판 타협을 위해서 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무엇이었을까요?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저희 의회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행정이 가장 큰 요구를 했던 게 뭐였냐면 사전 절차 미이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로 도나 행정은 우리 의회나 또는 도민들에게 무언가 할 때 사전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던 거죠. 그 지금 뭐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 송악산 부분도 저는 사전 절차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결국 이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그렇죠. 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 두 건이 같이 들어와 버려서 결국 공유재산 심의도 불발이 나고 우리 예산안도 불발이 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일단 송악산이었다는 걸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악산도 큰 틀 중에 하나였죠. 네. 문제는 이제 예산 뭐 추경은 그렇다지만 이제 본 예산도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또 앞으로 엇비슷하게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와 의회는 상설 협의체도 있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산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없고요. 예. 편성 과정부터 예. 또는 그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의회와 충분한 소통만 하면 됩니다. 그 한간의 말씀이 문제에 가장 많이 되는 게 보조금 심의위원회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전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이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듣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예산도 편성 과정부터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실례로 우리 이번 추경 관련해서 예산 협의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인가요? 네. 뭐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 담당관이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담당관을 처음 봤다라는 표현을 하실 정도니까 그만큼 소통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추경안 심사를 다시 해서 원포인트 회기를 잡는다고 하는데 뭐 나오는 얘기가 뭐 5일인지 6월 5일인지 7일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원포인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고요. 저는 원포인트 이전에 의회가 요구한 사전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들을 보완하고 그 보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이 불편했으니까 소통이 먼저 돼야지 날짜를 정하고 먼저 이것만 다루겠다는 또 다른 불통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일단 소통하고 절차를 보완하는 과정이 우선이지 그 이후에 원포인트든 다음 회기에 같이 가든 그건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포인트가 먼저 나오는 거는 오히려 의회와 도가 더 갈등으로 가는 표현들이어서 좀 지양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전쟁 중에도 협상은 계속 밑에서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다른 질문인데 지금 이제 11개월째고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가 이제 3년 정도 더 남았는데 그 우리 가장 의원으로서 이제 가장 이루고 싶은 일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단 잘 아시겠지만 다음 달이면 고 김재윤 의원님이 돌아가신 지가 2주년이 되는데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김재윤 의원님하고 좀 가깝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이 요즘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고민을 할까,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저도 이제 의회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정치라는 영역에 뛰어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과정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되게 제 질문이 우문현답입니다. 예,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우리 제주 도정과 도민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고요.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도민의 행복입니다. 이번에 도민분들이 좀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좀 벌어졌는데요. 자연스럽게 소통을 더 열심히 해나간다면 저는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저 먼저 소통할 수 있도록 다가가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현지용 의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화와 타협, 소통, 민생 대신 제주도와 의회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결국 도민만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민이 우선입니다. 도정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 역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협력해야 할 사안은 협력해야 합니다. 제주도민은 제주도정과 의회의 다른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